그때 AD님의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한 시안을 70개를 짰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몸에 힘이 팍 풀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쓰러졌어 그때. 오늘 컨텐츠는 원화가 연대기. 초3 때부터 나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그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메이플 스토리라던가 라테일 같은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거기 팬아트를 많이 그렸어요. 그 라테일 같은 경우는 팬아트를 이제 달력으로 인쇄도 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 게임 회사의 초대 비슷하게 뭐 되기도 했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꿈을 좀 키웠어요. 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막 검색했어.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제 그렇게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대학교에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답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된 게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야 되는구나 하고 어렸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학과가 그때 당시에도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이제 세종대에 있는 애니메이션 학과였어요. 이제 초3의 나이에 나는 세종대학교에 갈 거야 이러면서 막 겁나 그냥 의시됐어.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죠. 반에 한 명쯤 있는 음침한 뭔가 혼자 맨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을 전부 다 공부를 막 시키려는 게 아니라 개발을 좀 해주려고 하시는 엄청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야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은 고등학교도 그림 관련된 학교에 가보면 어떻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관련된 고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요. 막 이러니까 근데 전문학교 같은 데도 있단다. 이런 곳을 가보는 건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이 이런 학교는 어떠냐는데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전문학교 실업계 애들이 다 담배 피고 막 양아치에다가 막 안 좋은 애들이 많이 있는다는 편견이 되게 강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처음에 안 좋아하시다가 그때 당시 학교 가서 체험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 실업계 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고 오니까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막 교실이 다 컴퓨터고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배우는 학교여가지고 컴퓨터가 막 자르르르르 막 있고 되게 세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막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여기 엄청 막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갈래요 이랬었는데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래라 이제 했어요. 게다가 또 그게 있어. 내가 공부를 개 못했어. 저를 공부를 시키다가 우신 적이 있을 정도예요. 방금 말한 것도 까먹고 못 알아들으니까 얘는 그림 아니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아마 하셨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학교에 갔어요.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은 3D, 마야, 맥스도 배우긴 했는데 조금 배웠고 그 다음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도 배웠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실업계, 전문계 저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면 정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입시를 하게 됐죠. 입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아직 세종대 가고 싶다를 잊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시학원을 갔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게임 관련 학과들이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학원이라는 데가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실적이 되게 중요하잖아. 어디대 몇 명 보냄 이런 거가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게임 학과가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안 하고 무조건 세종, 건대, 한예종 뭐 이런 거 이런 곳에만 애들을 어떻게든 보내서 실적 쌓으려고 하고 다른 이제 청강대라던가 이런 대를 자꾸 막 비하했어요. 막 청강대 왜 가? 이런 식으로 좀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이걸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구나 청강대는 막 별로구나 막 이러면서 무조건 세종대나 건대 한일 여기 가야 된다고. 너희들 막 딴 데 막 쓸 거면은 안 쓰는 게 낫다 막 이런 식으로 겁나 세뇌해가지고
이제 게임 학과라는 거를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아 그렇구나 세종건대 한예종 이것만 써야 되는구나 뭐 그래도 세종대 가고 싶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세종대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입시를 했죠. 결과는 당연히 개망함으로. 왜 망했냐고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공부를 개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 당시에는 실사를 그려야 됐는데 나는 센스라던가 그런 게 정말 부족했고 미적 감각이 낮았어. 항상 개못 그리는 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에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괜찮았던 게 다른 이제 어떻게든 그냥 붙은 대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 루트도 나쁘진 않았던 게 저는 그냥 그때 그냥 에너지가 되게 넘쳐가지고 나는 그래도 대학생이다 야호 이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어 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겁나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돈을 더 마음껏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 찾아가지고 겁나 일만 합니다. 이때 이제 입시 강사도 했어요. 너 이제 입시 학원 강사 할래? 하고 이제 제이가 와가지고 우와 장난하냐고 이거 정말 좋다고 막 좋아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입시 강사 하면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면 착취인데 시간제 그런 느낌인데도 내가 커리큘럼도 짱 왠지 모르겠는데 커리큘럼이 없더라?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부모 상담도 하고 학생 상담도 하고 막 다른 강사님들 가이드 드리고 뭐 이것저것 했어. 입시 강사인데 그래서 이제 아 얘가 어린데도 일을 이것저것 하네 해가지고 전임으로 시킵니다. 나이가 어린데 갑자기 전임돼. 그래서 전임 입시 강사가 되는데 아마 이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은 게 전임이라고 하면은 경력이 많고 나이도 있고 좀 그런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같이 이제 이런 어린애한테 그냥 전임 입시 강사를 시켜버려서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을 넉넉하게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개착취당해서 주 5회 출근하고 11시인가 1시 때부터 나와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월급 100만원 주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돈 번다고 신나가지고 겁나 근무했죠. 이렇게 착취 같은 거 비스무리하게 당하면서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아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고 공부를 해야겠다. 야호 돈이 생겼다 해서 학원을 알아봅니다. 학원을 알아봤는데 학원비가 월에 70만원 있어. 그럼 100만원 벌어서 70만원을 학원비로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30만원으로는 뭐 이제 내 용돈 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고 이때 힘들었던 게 이때 내가 액정 타블렛을 샀어. 할부로. 액정 타블렛을 왜 샀냐? 액정 타블렛같이 비싼 걸 사서 빚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열심히 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액정 타블렛 사가지고 빚도 있는 상태 게다가 이제 노트북이랑 액정 타블렛을 둘 다 이렇게 메고 거북이처럼 이때도 똑같습니다. 왕복 4시간을 학원을 다니.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구린 건지 액정 타블렛이 안 먹혀. 지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액타랑 노트북 둘 다 메고 4시간 동안 학원 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아쉽게도 이걸 오래를 못 다녔어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그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오래 못 다니고 이제 금세 그만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CG 관련 서적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홀딘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홀딘 선생님의 코멘트에 과외에 관심 있으신 학생분은 연락 주세요 라고 이제 좀 써있어가지고 나다 이건 나이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연락 드려가지고 이제 과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외를 약 1년 정도? 1년 넘었나? 그래서 이때 거의 CG 기초를 배웠어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게 그렸는지 보여줄게. 옛날에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 받으면서 그나마 이제 사람의 태를 찾게 선생님 수업 받고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왜 이렇게 이름을 겁나 바꾸려는 건지 진짜 자아가 개쎄. 좀 여기서 수업 들었을 때 팁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림을 겁나 많이 그려봤어요. 막 그림을 한 장 그려가는 게 아니라 4장씩 그려갔던 기억이라. 그러니까 많으면 4장을 그려가서 그냥
선생님과 과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혹시 이 그림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그림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계속 그림을 엄청 많이 가져가고 그냥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피드백 항상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미소녀라던가 뭐 예쁘다는 거에 대한 개념 같은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명암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떡칠하듯이 그렸는데, 이제는 좀 이제 형태라던가 좀 정리라던가 이런 걸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될 때도 되고, 학원 강사도 그만두고서는 이제 금전 같은 게 이제 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취준 한 1년차 정도가 된 거죠. 학원에서 근무도 하면서 학원비도 벌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취준 1년인가 2년인가 엄청 짧게 내가 취준하고 취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3일에 한 장씩 그렸거든. 포폴을 나는 미친듯이 포폴 만들 거야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3일에 한 장씩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한 3장인가 4장 정도 그렸을 때쯤에 회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회사에 입사합니다. 제가 취준 기간을 거의 1년인가 엄청 조금 하고 입사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준비가 덜 돼 있었지. 더 웅해였지. 헤헤 취업 있다 이러고, 나도 그림으로 돈 번다 이러고 좋아했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업무가 저랑 맞지가 조금 않았다. 업무가 이렇게 누가 선을 따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채색을 하는 방식의 업무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못 그리니까 이제 그냥 채색하는 그런 단순 업무 같은 거로 저를 고용해 주셨는데, 이제 원화가가 처음 된 거잖아. 근데 원화가가 처음 됐는데 캐릭터 디자인을 한창 많이 해야 되잖아. 원화가로 들어왔다면은. 내 캐릭터 디자인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업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진 거야. 원화가가 뭐 1년차가 된다고 쳐봐. 내가 이 회사에서 1년을 근무했다고 쳐봐. 이런 업무를 참고 근무했다고 쳤을 때 나한테 남는 포트폴리오가 채색한 포트폴리오밖에 없잖아. 다른 분이 디자인한 거를 내가 렌더링한 그런 포트폴리오밖에 없게 될 거니까 이거가 너무 불안한 거야. 내가 여기서 근무를 1년 해도 이게 과연 좋은 포폴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디자인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될까? 해가지고 불안해진 거지. 불안해서 이제 학원도 같이 다녔어요. 이직을 하려고 빨리 생각을 했어. 이직하려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하드코어였는데, 취업하는 곳도 2시간인가 3시간 왕복으로 가야 됐거든요. 멀기 때문에. 왕복까지 하면서 주 2회인가 학원을 또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집에 오면은 새벽 4시까지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진짜 잠을 겁나 조금 자면서 학원을 계속 다니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그냥 개미친 듯이 살았어요 이때.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왕복 2-3시간짜리 회사 다니면서 근무하고 학원도 다니고 집에 오면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이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러다 죽는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어쩔 수 없다.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회사를 이제 죄송하다고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짧은 이제 회사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취준생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그렇게 잘 그리지 않는데 취업이 됐던 이유는 가벼운 업무를 시키려고 뽑으신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조금 짬바 같은 게 생겨가지고 외주 같은 것도 했어요. 지원해서도 하고 어떻게 아셔가지고 외주 주시기도 하고, 외주랑 취준을 동시에 합니다. 이제 외주 취준을 이제 동시에 하는데 이때도 이제 열심히 다시 공부하죠. 근데 이때가 살짝 암흑기야. 왜 암흑기냐면은 이때도 똑같은 루틴이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하루가 이때였거든요. 이 암흑기가. 아직도 살살 기억이 나는 게, 보통 대충 11시인가 뭐 12시인가 그쯤에 행아웃을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같이 취준하는 분도 오시고 같이 이제 거기 원화가 외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미친듯이 지우개 행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아무튼 거의 새벽 그냥 해가 뜰 때까지 그렸던 기억이 나요. 해가 뜨면 슬슬 자야겠다 하고 자고 11시 12시쯤에 일어나고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많이 속썩였죠. 왜냐면 어머니가 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얘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얘가 취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막 나한테 항상 그랬지. 제발 밖에 좀 나가라. 친구 좀 만나라. 너 취업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근데 왜 취업이 안 되는 거니? 막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또 암흑기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해서 취업을 다시 합니다. 이때 당시에 포폴을 구경하자면은 그래서 아까 그 포폴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그때 취업했던 포폴은 이런 느낌이라면은 여기서는 이때는 디자인 같은 게 좀 더 합쳐지지가 않았잖아. 뭔가 느낌은 있지만 불안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면 알겠지만 드래곤 네스트 같은 RPG 같은 거에 되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드래곤 네스트 풍으로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렸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이전의 이야기를 살짝 해준다면은 면접을 되게 많이 보러 다녔어. 이제 그때 당시에 면접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애였기 때문에 진짜 면접 자리 가서 이 부분은 좀 못 그리셨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이런 거 물어봐도 아 그런가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도 잘 못하고 막 먼 길을 가서 탈락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한 곳에서 막 면접 보러 오시죠? 근데 그 예전 회사는 왜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무리하게 하는 그런 회사도 이때 만나고 진짜 이상한 회사 면접을 겁나 많이 봤어. 야무기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는 필요한 곳이 없나? 자꾸 나를 하대하고 뭔가 인격적인 대우부터 잘 안 해주니까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열받아가지고 그림을 일주일 정도 안 그렸어.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다 막 엉엉엉 했지만 2주일 지나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적한 거 보완하면은 잘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때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던 그림은 이거. 그래서 이 그림을 아직도 기억을 잘 해요. 그래서 이때 채도가 엄청 살아났어. 왜냐면은 그때 면접에서 받았던 피드백이 그림이 다 회색에다가 칙칙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랬을 때 내가 그런가요? 이러고 이제 면접 개망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그래 채도에 관한 공부를 하자. 채도를 살리자라는 느낌으로 이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채도가 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회사는 큰 회사여서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면접을 보고 면접 끝나고 택시까지 태워주고 굿즈를 막 엄청 챙겨주는 거야. 굿즈도 주고 막 엄청 친절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대기업이구나 진짜 최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너무 일이 재밌어.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이때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분이 좋았어. 진짜 미쳤었어 그때. 미쳐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회사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와 회사 가야지 이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그때 AD님이랑 되게 잘 맞았거든. AD님이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내가 시안을 막 이것저것 다 가져가면서 너무 좋은데요? 이 시안도 좋고 저 시안도 좋아서 너무 고민돼요. 이러는 AD님이셨어. 그래서 내가 뭘 그려가도 다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 빨리 출근해가지고 시안 짜야지 빨리 출근해서 이것저것 그려야지 하면서 막 미친듯이 그렸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 AD님이 바뀝니다. AD님이 이제 바뀌는데 AD님이 바뀌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큰 그게 있겠어? 라는 생각했지만 그때 AD님의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해 시안을 70개를 짰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 70개 짜고 집에 왔어. 근데 집에 와서 현관문 딱 짚고 방에 들어오는 순간 쓰러졌어. 내가 갑자기 몸에 힘이 팍 풀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쓰러졌어 그때. 그래가지고 막 손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어떡하지? 나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몸에 힘이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엄마한테 막 어떻게든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엄마가 막 빨리 다리를 주무르고 뜨거운 물에 다리라도 담궈놔라 해가지고 막 뜨거운 물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다리를 담그니까 좀 이제 숨이 잘 쉬어지더라고. 그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급체를 아예 해보는 거야. 시안을 5개를 짜가.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보고 이거가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짜오라 그래. 그러면 또 가서 씨앗 5개 또 짜와. 그런 식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70개가 된 거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씨앗을 다 보고 여기서 이 모자를 가져오고, 여기서 이 티셔츠를 가져오고, 여기서 이 바지를 가져오고, 여기서 이 신발을 가져옵시다 해서 그냥 그분이 그냥 다시 새로 만들어서 나한테 건네주고, 이거를 이제 시트로 만드세요, 렌더링 해 오세요, 이러는 방식의 업무였거든요. 엑조디아 맞아,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하하하 이렇게 그리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쓰러진 거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 참고서 이제 집에 와서 바로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같이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쓰러졌던 거는 잠깐 해프닝이고, 거기서 계속 일했습니다. 계속 일하다가 이제 게임이 좀 그랬어. 게임이 재미는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게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보통 개발자들이 재미가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개발자들은 애정 때문이라도 재밌게 느껴야 되는데, 개발자도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건 진짜 개노잼인 거거든. 그 회사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진짜 노잼이라는 평가를 받아버렸어. 진짜 노잼이다 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업게 된 거예요. 이제 안 좋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계속 떨어졌던 회사가 있었는데, 계속 떨어졌던 회사에 구인 공고가 다시 나온 거야. 구인 공고가 다시 나서 지금 여기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기로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마침 그게 딱 붙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리고 싶었던 화풍이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일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료분들도 다 소중한 분들 만나고, 다들 이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그리고 있으면은 와, 신이님 너무 잘 그렸어요, 막 신이님 이거 진짜 귀엽다, 와 이거 짱이다, 저는 이게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다들 막 서로 칭찬하고 다들 서로 피드백하고 막 분위기가 좋았어.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 보담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옛날에 지원했을 때는 드래곤 네스트 같은 그림체였는데, 다시 지원할 때는 그림체가 좀 달라져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미소녀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작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합작을 한다는 거는 포폴이 한 달에 하나씩은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포폴을 많이 만들자가 아니라 좀 개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장씩이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포폴 하자 해서, 그 회사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합작했던 거를 포폴로 만들어서 이직하는 회사에게 보여주니까 엄청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직 에피소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물어봐. 언제 입사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 내가 대충 뭐 이때 뭐 5일에 입사를 할게요 라고 전달해놨어. 근데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너 8일까지 근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퇴사를 못하게 된 거야. 이제 내가 막 거의 완전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걸었어. 인사 담당자님한테, 담당자님 죄송한데 제가요 진짜 진짜 일찍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좀 일 처리할 게 남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러면은 혹시 저는 잘리는 걸까요? 이런 막 겁나 울먹거리면서 막 전화해서 막 기억이 아직도 나. 회사 그 비상 계단에서 막 완전 울 것 같아요 해가지고 괜찮을까요? 이러니까는 막 이제 거기서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전달할게요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어쩌지 잘 해결이 됐어요. 이때는 왜냐면은 어려서 몰라요. 어려서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서워서 엉엉엉엉.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협의가 잘 됐어. 협의가 됐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은 이 기업에 이제 약간 대빵 되시는 분이 있었어. 근데 이분이랑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희 씨 이직하신다면서요, 이래서 그래서 네, 근데 그냥 이직한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퇴사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당연히 이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퇴사를 한다는 건 이직이랑 비슷한 거니까 이직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근데 나 이제 어리고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애기여가지고 이제 이런 대왕 같으신 분들이 뭔가 물어보면 다 말해. 신희씨 이직하신다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해. 그러면 나도 이실 짓고야. 어디로 이직하는데? 어디? 넥슨? NC? 어디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 무서웠어. 왜냐면은 나는 그냥 이분이 대왕이니까 겁나 무서웠지. 또 이실 짓고야. 그래서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거기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신희 씨 못 가게 내가 막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난을 친 건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막 으아 해가지고 이때 진짜 겁먹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 이 회사 뭐 이직 못하게 뭐 이렇게 이래서 이분이 아니요 그 못해요 아 어떻게 그래요 아 그분이 좀 짓궂으셨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아 진짜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분한테 막 상담하고 그랬어. 이분이 나 진짜 안 보낼까봐. 이제 이분은 농담이셨습니다. 농담이었지만 나 같은 이제 응애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린다는 거.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때 이직을 했었다. 근데 이때 이직하는 게 나쁘지 않았던 게 이미 프로젝트가 망해가는 시점이라서 다 이직하고 그때 그럴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직이 당연했던 거고 이분은 그냥 장난으로 못 가게 할까 뭐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래서 나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분은 아닌데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그러다가 이제 프리랜서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좀 어떤 것들이 부러우냐면은 그때 한창 이제 트위터 같은 게 이제 날아오르던 시대에서 다른 작가님들이 어떤 프로젝트 참여한 것들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좀 외주 활동 같은 걸 좀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제 입시학원 강사를 했다 보니까 강사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강사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강사도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을 알려줘 보고 싶다. 그래서 프리랜서랑 강좌랑 이것저것 도전하게 되면서 뭐 이러이러하게 됐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뭐 이제 그런 게 의아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근데 프리랜서가 되려고 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외주 같은 게 들어봐야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회사 그만두고 뭐 바로 프리랜서를 했어요? 라고 묻는다면은 운이 조금 좋았어요. 이때 당시에 트위터를 하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눈에 띄었고 제가 이제 그림을 열심히 올리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막 회사 다니면서도 항상 개인작을 올렸거든요. 개인작을 많이 하는 게 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눈에 띄어가지고 외주를 맡기자 좀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외주 같은 거 이제 보장이 좀 돼 있었어요. 일거리 같은 게. 회사 다니면서도 항상 포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항상 개인작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같이 그때 행아웃을 미친 듯이 했다고 했잖아요. 같이 항상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조언 많이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한 것 중에서 회사를 다닐 때도 항상 개인작을 해야 돼요. 회사 다니고 나서 이제 개인작을 안 하는 순간 바로 퇴보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회사 다니면서도 절대 쉬지 않았어요. 계속 집에 오면은 무조건 그림 그렸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그림 맨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할 때도 포폴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은 회사를 다니건 뭘 하건 무조건 개인작은 놓지 마라. 항상 정진해야 된다. 포폴은 많아야 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 뭐 말할 수 있겠네요. 프리랜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프로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피 강의할 때도 이제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시고 커리큘럼 짜는 것도 이제 도와주셔서 프리랜서랑 강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옛날 그림 보면 알겠지만 잘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템포에 맞게 노력한다면 뭐든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목 그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못할 건 없어.